에, 2022년 3월 9일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을 지나고 있네요. 조금 전에 9시 좀 돼서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한 5분, 한 3분 정도 걸으면은 그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삼익탕 지하 주차장 거기서 9시쯤 투표를 했습니다. 한 몇 번 적고 난 다음에 다시 펴가지고 허경영 후보님을 찍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묵념 겸 기도를 좀 잠깐 했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해주십사 하고 잠깐 기도를 하고 그리 왔는데, 제가 갈 때는 하나도 사람이 줄 서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오늘 아침 6시에는 줄을 많이 섰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아침 일찍 투표를 하고 어디 가려고 했던 모양이죠.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전혀 기다리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내가 갈 때는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개표할 때 제가 이제 참관을 합니다. 저하고 여기 우리 서구에는 저하고 김순자 당원님, 그리고 한수연 우리 당원님, 그리고 그리고 또 두 분 더 있습니다. 이연옥님하고 이만조님하고 그래가지고 5명이 이제 서구 대신 초등학교 거기 7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거기 가고, 동구에는 이번에 보통 때 동구청 앞에서 많이 하시더만은 이번에는 좀 옮겼더라고. 국제 터미널 앞 거기 보면은 무슨 컨벤션 센터인가 거기 있는가 봐요. 초량역 지하철역에서 지하로 이제 가가지고 부두 쪽으로 가면은 거기 있는가 보더라고. 거기서 심우호 동구위원장님하고 김준호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백압술님, 그리고 이상민님, 이렇게 이제 4분이 이제 거기 가죠. 이제 기다립니다. 교묘하게 기다립니다. 그럼 말이 이제 한 마리 또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기존 지상파 3사는 말할 것도 없고, 동방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조금 인기 있는 유튜브 CBS에 보면은 김현정이라고 있다고. 김현정이 뉴스쇼, 김어준 말할 것도 없고 서울교통방송이죠. 그런 데서 그 사람들 김어준이나 김현정이나 또 기타 최경영의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대다수의 인기 있는 유튜브, 또 종방 지상파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보도를 안 했어요. 노영희 토마토 뉴스인가? 거기는 잠깐 한번 언급하더라고. 안철수가 이제 사퇴하고 윤석열로 단일화할 때 안철수의 표가 허경영님한테도 가지 않을까, 그때 한번 언급했지, 그 뒤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유튜브계도 이래 보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브가 눈에 띄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생사를 걸고 이렇게 목숨 걸고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 있어요. 민주당 쪽으로 이동영 씨라든지 김용민 씨, 오마이뉴스 노영희
그리고 이제 우파에 들어가는 것은 뭐 이봉규, 뭐 박찬종, 뭐 요즘은 뭐 잘 듣지 않지만은 뭐 신의 한수인가? 이런 분들은 완전 우파예요. 그 윤석열이 편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전혀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는데 요는 내가 이렇게 오늘 딱 볼 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히 김어준이라고 하는 그 서울교통방송 그 저기 박찬종 씨는 그렇게 하잖아요. 박찬종 변호사님이죠. 그분이 원래가 80너인가 그래 되는데 장기표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김어준이 잘라라. 그래서 샀는데 하여튼 김어준 씨나 김용민 씨나 이동영 씨나 저는 이름 있는 유튜버들 또는 이름 있는 뭐 지상파 3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무시작전이에요. 무시작전. 아예 대화조차를 언급 자체를 안 했다고. 혹 언급을 하면은 괴상망측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사실이라고. 호황되고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좀 뭐 현실 세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 뭐 정규재씨 그러잖아요. 정규재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 사람 그러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은 저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허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지. 보도를 아예 자체를 사람 쉽게 말해서 달아주지를 안 하고 자기 입에 올리지도 안 하고 혹 올린다 그러면 아주 이상야릇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김재원이도 그렇게. 김재원이라고 이번에 곽상도라고 곽상도 50억 클럽에 그 때문에 뭐 자기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줬다든가.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그 지역에 자기가 이번에 뭐 국회의원은 나가려고 하다가 비난이 세니까 이제 그만둔 사람은 김재원이라고 있다고. 그 사람도 허경영에 대해서 총재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표현을 안 했어요. 하여튼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번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허경영이라면은 뭔가 좀 이상야릇하고 뭐 허황된 사람들 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그런데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진다고 본다고. 분명히 달라진다고 봐요, 나는. 왜냐? 첫째는 첫째 당선 아니면 당선 아닌 걸로 그렇게 보도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저녁에 되면은 오늘 밤 한 12시 전으로서는 확정이 될 거예요. 아마 7시 반, 8시쯤 되면 7시 반에서 8시 그 사이 되면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대충 나올 거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당선이 되든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이 된다고 보도하든지 안 된다고 보도하든지 딴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나오면은 모든 그 방송인들의 입에서 허경영을 이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봐요. 첫째 당선이 됐었을 때는 허경영 차기 대통령 이렇게 차기 대통령 당선자지. 당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해야 되고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이때까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어서 있어. 근데 저 방송을 하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끊겨버리거든. 그러면 되고. 뭐 하러 왔다고 이름 있어야 될 거야. 이름 알려주면 되지. 이름 뭐라 하지? 자가남지 이름도 모르시면 됩니까?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 참관인. 그래. 참관인. 동사무소 안 갔다 오셨네? 너무 빠르시다.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시려고? 밥 먹고 와. 점심은 너무 빨리. 참관인. 예, 투표 참관인. 그 화랑국민학교가 맞느냐? 그래 확인을 하시고. 예. 그래. 예, 너무 일찍 오셨구만. 내가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 끊어버리면 안 돼. 안다. 예, 예.
상관이 예, 참관이. 아, 빠르시다. 아, 밖에 문 닫아 주세요. 그래. 아니, 그거 말고. 예, 예. 어이, 그 위에. 이 쇠는 내가 건드리는 사고네. 그 안에 넣어버렸어요. 나또 가 있어. 나또 가시라. 안 바꾸는 이거냐?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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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점을 치고 싶구나. 참관인. 예. 가보시. 그래. 네. 참관인. 우리 작은 아버님께서 오늘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이시고, 2019년 중앙당 창당 대회 때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국가혁명당 창당을 할 때에 그 당원 가입 좀 하라고 내 주위에 내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안 써줬어요. 기급을 했어요. 그 뭐라 그러나 그 전염병 환자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코로나 확진자인데 가까이 하면은 그 누가 막 어이구 막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내가 코로나 확진자다 그렇게 하면은 막 자기가 마스크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은 말이지 막 이렇게 얼마나 막 도망다니겠느냐고.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그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허경영 하면은 그때 2019년도에 그랬다고요. 허경영 하면 뭐 이런 데다가 그 당명 이름도 국가혁명당이니까 어이구 뭐 내가 그런데 잘못 걸렸다가는 삼족이 이렇게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뭐 혁명해가지고 성공하면요 충신 좋지만 뭐 잘못되면은 그 3대가 이렇게 가족이 멸살당하잖아. 이조시대 때 그랬으니까 그런 게 있고 이러니까 전부 다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내 조금 전에도 이게 방금 내 동네 청소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 물도 뿌리고 여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뭐 동네 청소를 하나 안 하나 여 뒤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쳐줬어요. 아이 뭐 이름만 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도 안 써줬어요. 심지어는 내가 참 이런 말을 하면은 참 그 사람들이 이제 내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곤란해서 내가 한 말을 함부로 못 하겠지만은 내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안 써줬다고. 안 써줬어요. 택도는 안 써주더라고. 그랬었다고. 2019년도 국가혁명당 창당할 때에 국가혁명당 당원이 한번 돼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안 써줬어요. 아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도 안 써줬어요. 또 실제가 그래 했고. 그런데 만약에 뭐 단 한 달에 말이에요. 뭐 단 1,000원이라도 이렇게 뭐 2,000원이라도 이렇게 당비를 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더 안 써주지. 더 안 써주죠. 그럴 때 조금 전에 오신 우리 작은아버지께서는 써주시더라고. 뭐 작은아버지가 1939년 박찬종 씨하고 박찬종 변호사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러니까 17살 때 작은아버지 17살 때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온 것을 다 지켜보신 분이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인정을 해서 써주시더라고. 그래 우리 작은 어머니도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진성당원은 아니시고 우리 하고 서울까지 가서 이제 중앙당 창당대 때 참가하셨어요. 하고
이번에 그 허경영 총재님 그 대선 때 이번 대선에 이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거 공약지, 선거 공약서 그거를 엄청 많이 그 집집마다 이렇게 그 대문에 꽂고 또 유세차를 타시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홍보 활동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사전 투표 이제 참관인도 이틀 하셨고 오늘 이제 본 투표인데 그 참관하러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셨는데 그래 갔었어요. 그만큼 그래 썼다는 거지 뭐. 말을 하다가 그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느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국가혁명당의 이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당원님들이 뭐 모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뭐 다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치천하지 장하고 사천하지 단이라고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좋은 점만 취하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은 있거든요. 그럼 그 좋은 점만 치천하지 장 모든 사람들의 천하지 장 좋은 점을 장점을 취하고 사천하지 단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안 좋은 점을 타산지식으로 여겨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텐데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원 한 사람한테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영화 배우고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예쁜 눈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여자들 중에 썩은 동태 눈가리처럼 그런 눈이 아니고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그 좋은 점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입술이 또 예쁜 사람 있는데 입술이 예쁜 입술을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장점만 이야기해주라 그랬다고. 그 사람의 단점이야 있지. 진짜 그런데 그걸 보아도 그냥 안 본 척 해버리면 돼요. 그 사람하고 조금 멀리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척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하늘에서 정리해 줘 버린다고. 그렇잖아요. 자업자득인데 뭐 자기가 지은 업은 그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천지에서 알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게 되고 벌을 받을 놈은 벌을 받게 된다고. 부정투표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야. 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이렇게 한 거 이기붕 일가. 때가 딱 되니까 3.15 부정선거 나고 44일 뒤에 가족이 집단적으로 다 죽게 된다고. 그것도 자기 아들이 쏜 총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박마리아하고 이기붕이는 자기 아들이 이광석이가 쏜 총에 죽고, 그 이광석이 자기 동생은, 둘째 아들은 자기 형이 쏜 총에 죽고, 이광석은 자살하고, 자기가 그 총으로 죽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 처음 장면을 본 사람은 얼마나 충격 받았겠느냐고. 어제 아래까지만 하더라도 제 2인자잖아.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국부라 칭했고 말이에요. 자유당 시집 때 얼마나 날렸는데. 자유당이라 하면은 굉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2인자, 그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역사는 돌고 돌아요. 지금 이제 부정투표 이렇게 비핵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단 말이야. 거기 때가 안 돼서 그냥 있는 것이지, 때가 되면은 한 방에 그냥 싹 청산한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각
방송사에서 지상파 3사 그러니까 SBS, MBC, KBS 이때까지는 요 사람들이 털었다 그러면은 윤석열, 이재명이라고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만 보도를 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요당하다시피 했다고. 어제 밤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뭐 밤 한 8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내가 대신동 밑에 홈플러스 앞에서 내가 피켓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꽃을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 트럭 뒤에 꽃을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한 송이에 2,000원 하더라고요. 꽃을 피우던데 피워가지고 팔고 있던데 내 옆에 이제 오더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을 찍고는 싶은데 찍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찍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언론에서 자꾸 뭐 윤석열이 이재명이 지지율이 40%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합하면은 80% 90%니까 두 사람 합하면은 그러니까 찍어봐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망설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지. 이번엔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떨어져도 좋다. 그 당시에 정몽준하고 단일화가 됐었는데 정몽준이가 이제 단일화 파기를 해버렸거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유세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여기에는 추미애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에 차기 대통령으로 추미애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몽준이가 열받아 가지고 취소해버렸거든. 단일화 파기해버렸다고. 파기했었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이 집에 찾아갔다고. 찾아갔었을 때에 그 옆에서 찾아가라고 뻔뻔질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정대철인가? 그래요. 그 사람 정대철이 맞을 거예요.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이태영 변호사고 자기 아버님도 유명하신 다선 한 7, 8선인가 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정대철 의원이 맞지. 정대철 의원이 노무현을 설득을 해가지고 정몽준 집에 찾아가가지고 찾아가면은 언론사들이 오니까 거기서 한번 눈물 좀 흘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대철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노무현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노무현이가 눈물을 좀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사실 그 눈물을 보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뭐 이왕 그 당시에는 이해창이가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창이가 된다고 했는데 또 뭐 단일화까지 이제 안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노무현이가 안 되는 거는 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비가 좀 왔다고. 그날 내가 오후 4시 좀 넘어서 가가지고 떨어져도 좋다 그래 노무현을 찍었다고. 그러니까 당선이 되더라. 내가 그 이야기도 했다고. 어제 그분한테. 그리고 지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니까 또 2016년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힐러리가 92% 된다 고 이야기했고 트럼프가 8%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의 압승이었다. 그렇게 하듯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도 이게 썩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개돼지 취급을 해가지고 유도를 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직도를 유도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소신껏 찍으세요. 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돌렸을 거예요. 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렇게 좀 보니까 시사저널에서는 42% 해가지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 1등이고 윤석열이가 2등이고 뭐 38% 그리고 이재명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한 20% 정도 떨어지던데. 그 시사저널은 공정한 방송이에요.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요는 시사저널을 본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깨인 사람이라고.
유튜브에서 깨인 사람이고 그냥 뭐 골통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골통이라 그러나 꼰대라 그러나 그냥 유튜브 하면은 유튜브는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야, 그 사람 참 구제불능이 돼요. 내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유튜브에 진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 좌측에 민주당을 좀 유리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유튜버도 있고 중도도 있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유튜브가 엄청 정확하니까 그 잘 선택을 해서 그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말은 뭐냐 하니까 유튜브 전부 다 가짜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그 사람 진짜 곤란하대요. 참 대화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뭐 참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표출이 되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당선이 뭐 50% 이상 나와가지고 총재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당선 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참 순조롭게 될 수도 있고 한 방에 바로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혹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지지율이 최하 15%에서 뭐 최고는 30% 4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한 30 몇 프로까지. 또 그러니까 세 사람은 비슷하단 말이야.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허경영 총재민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거기서 한 사람이 1, 2% 차이로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무시했던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부정투표 이 논란이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논란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당선 무효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제 총재님께서 하셨거든. 광화문 유세에서 이번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 안 되면은 이거는 대선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럼 무효에 대한 근거는 QR코드 선 자체가 무효라고. 사전 선거에서 36.9%가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QR코드 쓴 거 이거는 그 하나만 해도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입장이라고. 무효란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또 무효되면 또 재당선할 수도 있고 재투표할 수 있고 당선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재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율이 최고거나 안 그러면 뭐 차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된다고 보여지. 내가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이 되니까 이 15% 이상 놓은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이때까지 언론인들 정치평론가들 방송에서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간다고 봐요. 그렇게 돼서 국민의힘에서는 여의도 연구소가 이래 있고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인가 그리고 양정철인가 그걸 해다가 지금은 또 누구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에는 그 사람이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김세연인가 김진태 아들이지. 김진만 의원 아들인가. 그 사람도 아들도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여의도 연구소를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막 그 사람들이나 여의도 연구소나 민주연구소나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들 박찬종 씨나 지금 현재 전직 장관 차관들 추미애라든지 또 누구냐 지금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김부겸 국무총리나 또는 또 누구냐 노정희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긴 잠에서 깨어날 그런 대상자단 말이야.
지금 말하고 이제 좀 일본 저거 이재명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래요. 저 나와가지고 떠들어 잡고 뭐 이렇게 설치사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가리를 깨줘야 된다고. 대가리를 깬다 이래서 좀 표현이 그렇는데 그 뭐 그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고 있다고. 지능이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총재님 자주 쓰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자 토론에 총재님께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5번이나 하고 거기에 나가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이재명이나 윤석열이하고 대화 상대가 돼서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 대화 상대가 되느냐, 어? 이재명이나 윤석열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화할 상대가 되느냐고. 그 수준이 말이에요. 수준이 개미 같은 수준이잖아. 내가 봐도 그런데 총재는 보면 더하지. 그런 사람하고 뭐 쉽게 말해서 상종할 사람도 아니라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워낙 못 깨달으니까 뭐 TV 토론을 보고 결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자 토론을 나가려고 그래 노력을 했는 것이지. 그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심상정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그 대상이 되느냐고. 대가리 치면 땅땅 뭐 통통 소소리만 하는 거 말이야. 대가리 치면 뭐 던긴 뭐가 있느냐고. 쉽게 말해 깡통이다 말이야. 지대 지광 지원을 이렇게 품었느냐? 택도 없지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 천지가 내가 하다시피 말이야. 기독교는 묵상 친일이고 천주교는 천주 모일이지. 유대교는 천신유일이고 불교의 핵심은 만법규일이고 유교는 집중관일이고 도교는 포원수일이고 원불교는 원시반일이고 뭐 대종교는 만수본일, 또 불교가 만법규일이고 또 천도교는 동체규일이고 그 회교는 뭐 또 있어요. 다 외우지 못하겠네. 하여튼 간에 일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시 무시 일 할 때고 일을 알아야 돼. 일종 무종일 할 때고 일을 알아야 돼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 일체 고해를 했다 말이야. 이런 중도를 알아야 되거든. 중도를 알려고 하면은 그 아주 기초 단계라고.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중도는 아주 기본 단계라고. 그거는 뭐냐니까 자기 욕심이 거의 없어야 돼요. 천지가 내가 한 몸이 됐었을 때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단계가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세계단 말이야. 가상의 세계. 그리고 천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제 총장님께서 앞으로는 영성시대로서 열린다 그러잖아요. 영성으로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은다 그러잖아요. 반도체에 봐요. 우리나라 뭐 삼성 반도체가 유명하지만 대만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를 지나서 5차는 영성시대라고. 영성시대가 영성이 밝아야 된다고. 영성이 안 됐으니까 대화를 상종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재선거가 이번에 누구 말대로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5년 동안 하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될 수가 없어요.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하고 2030년은 세계 통일을 해야 되거든. 이게 딱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허경 총재님께서 재선거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3월 안으로 바로 해버려야 돼요. 인계인수 하는데 한 달은 걸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있게 돌아갈 거예요.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게 흘러갈 거다. 나 앞으로 미래는 내가 다 모르니까 모르는 게 좋잖아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김현정이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단 말이야. 제대로 김현정이도 그렇고 저기 노영이도 그렇고 저 앵커들 말이야. 최영영이도 그렇고 저 이동영이 저런 사람들 말이야. 이 반야 심경에 대한 그 중도를 몰라요.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정치 평론가들 박찬종이도 그렇고 조갑재 이런 사람들 정규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장관들 차관들 국회의원들 거의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종교가 없거나 그렇거든. 그 사람들 그래요.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있거나 그래요. 종교는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건 무식한 거고 있으면은 있는 대로 졸업을 못했다고. 졸업을 못했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그거 좀 사살하이소. 사살해야지. 그거 툭툭 해가지고. 보안 써서 조인 물었지. 아까 써서 이름 딴 사람한테 다르게 주고 하다가 잊어버렸다. 뭐를? 그 이름 참관인. 창관. 아니, 창관 참관인. 창관이. 아주 먼 곳이네. 동사무소에. 같이 딴 사람도 말하는 걸 하다가 막 물고 이러는 바람에 아르게 주고 하다가 잊어버렸어. 예. 참관 적어야 돼. 참네. 참관. 아이고. 맞아. 그래요. 못 물으셨네. 시간 다 돼가는데 11시 반이. 참관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조용하더라. 어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는 없고 문당은 없고.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봐요? 하랑국민학교? 학교가 가 있기는 사람도 몇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어. 참관인 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참관이. 그럼 그럼 그거는 안 주거든. 12시 넘어야 돼. 이거 먼저같이 하면. 참관이. 그래 그 사람도 물어주다가 내가 잊었어. 투표 참관이. 문 열어버려 있어. 놔둘까? 문 열어버려. 문 살살 닫고 가 있어. 안 가, 이제 살살. 내가 방송을 하니까 그래. 이 끊겨버리면 안 돼요. 이건 딱 밀어볼까? 사살해가 살 닫아버려 있어. 밑에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사람 땡겨 보이소. 예. 위에도 잡고 밑에도 잡고 예. 그렇지 됐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88이신데 이제 좀 그렇습니다. 참관인인데 그 말을 몰라가 20분에서 떼가지고 또 다시 오셨어요. 모르는 거야. 종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있다 하면은 그 제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제대로 신앙한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으니까 안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 성제께서 오셨는데 보고도 모른다고.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심한 일이다.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문재인이도 있고 김정숙도 있고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있고 말이에요. 지금 뭐 현재 김오수 뭐 검찰총장도 있고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도 있고 이재명이도 그렇다고. 자기들이 바로 알았으면은 포기를 해. 아, 내가 이 어른하고 이 허경영 총재만 내가 맞짱을 뜰 게 아니고 대가리 팍 숙이고 무릎 꿇고 후보 포기하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마찬가지야. 후보 포기하고 허경영 총재님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게 제대로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제대로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물질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물질이 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범소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시 허망한 것이다 말이야.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례다 말이야. 에휴.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 한포용과 같고 야기 새끼나 이엄순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제례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이제 기초라고, 그것을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구도의 생활을 들어가야 된다고. 구도의 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끝에 도달하면 이제 강정산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또 초국하게 되면은 허경영 총재를 만나게 된다. 강정산을 이렇게 열심히 믿다가 허경영 총재님한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하고 어제 아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했더만은 저는 강정산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이제 대선 때 허경영 총재님이 바로 강정산이 이야기했던 진짜 참 하나님이고 이 새로운 천지를 여실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대선 다 돼가지고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 몇 년 전에. 그걸 이번에 좀 이야기했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워낙 거기는 세뇌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하거나 강정산을 하거나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항상 늘 배우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사홍서원이 그래 중요한 거라고. 자기 법문무량 서원하기 자기 마음속에 늘 깔려 있어야 돼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요 정신이 딱 깔려 있어야 된다고. 요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해야 된다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불교는 또 법문무량 서원학이라 할 때에 그거는 단순하게 석가모니 가르침만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만년을 살아도 불과 365만 일밖에 안 돼요. 천년을 살아도 36만 5천 일밖에 안 된다고.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 3만 6천 5백일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만년을 공부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면은. 그 정도로 알고 싶은 게 나는 많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건 그렇고 여하튼 뭐 내 이 방송은 너한테 보낼 것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너보고 하는 소리. 하여튼 이제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떤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거 좀 마치고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여하튼 당선이 되면 되는 대로 새로운 천지가 열릴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재선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바로 이번 달 안으로 바로 재선거가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재선거 하면 반드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국민들이 내일 되면은 이제 하나는 알 거야 될 거예요. 당선이 되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이 돼서 깜짝 놀랄 거고 당선이 안 되면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론에 쏘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내 6.25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KBS 라디오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서울에 있기는 뭐가 있어. 벌써 대전으로 대구로 저 메가드 원수나나 일본으로 오라 그랬던가 아마 그 말도 했을 거예요. 그래 일본까지는 안 갔지만은 부산까지 바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 방송할 때는 대전이나 대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그때 이제 김영수 교수님 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쏘갔다고. 언론에서 라디오 방송에 쏘갔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 언론 방송에 쏘갔다. 1번, 2분만 집중적으로 보내준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내일부터는 그 참새들, 유튜브 참새들, 쩍쩍거리는 참새들 입에서 허경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누리 PD님이 제일 허경영 총재님을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정인태 교수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불과 이제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부르는 주식회사 뭐 부르는 이런 사람도 그렇고 정성태인가 그 탈북자 그런 사람 소수지만은 앞으로는 뭐 이때까지 잘 나갔던 그런 뭐 CBS의 그 김현정이라든지 또 3%? 3% 여기서 우리가 허경영 총재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잖아. 그런데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리고 뭐 나 역시 마찬가지지. 내가 그 유튜브를 한 100사람 한 200사람한테 계속 보내는데 답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추석 때 명절 때 한 번 이렇게 내가 1년에 수천 번을 보내면은 뭐 한 번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도 불과 극소수예요. 그렇게 이제 딱 지나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어릴 때 허경영 총재님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전 대한민국 전 모든 지상파 방송 종방에서 허경영을 보내주지도 않았다고. 보내준다 하더라도 좀 이상 야릇하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그 계속 지지를 했는데 내를 또 이렇게 뭐 문자를 뭐 보내줘서 고맙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을 내가 지금 기억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대충 뭐 이 정도만 하고 또 2차 하겠습니다.